자, 그럼 요 파스인트 파스플러스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 num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게요. 이 i는 임의로 그냥 쓰겠습니다. 20.456789. 하나 더 만들까요? 자, 유니트 체크는, 자, 유니트라고 할게요. 30픽셀. 자, 둘 다 뭐예요? 하나는 숫자고, 하나는 문자죠. 자, 위에 있는 i는 근데 숫자긴 한데 정수의 아니에요? 아니죠. 퍼센테이지나 알림 단위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 들어갈 수 있지만, 픽셀 단위는 엄밀히 말하면 소수점 단위가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아이가 강제로 바뀌어요. 21픽셀이 되기도 하고요. 22픽셀이 되기도 해요. 왜? 화면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하는 순간 단위가 조금 변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 우린 이거를 강제로 정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때 반올림을 할 거냐, 올림을 할 거냐, 내림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정수화 시킬 거냐를 고민하겠죠. 세일은 올림, 버림은 플로어, FAOR, 반올림은 라운드, 네. 라운드, 세일, 플로어, 기타 등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이상 안 할 겁니다. 저는 디자인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상 계산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만은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에 있는 매스가 아니라 단순하게 함수 자체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내장 함수. 그게 파스인트, 파스플롯인데 파스플롯은 뭐 하는 거예요? 넘투 50.9876543 REM 이라는 단위가 있다라고 쳤을 때 REM이 아니라 뭐 VW 관계없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다 쳤을 때 얘는 문자잖아요. 뒤 VW 단위니까 다운표 지우면 되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에러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거를 다시 픽셀화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로 숫자로 강제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셔야 되는데 자 파스인트와 파스플롯은 여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네, 콘솔로 바로 띄울게요. 자, 콘솔 로그로 num을 그냥 띄우면 소수점 그대로 나옵니다. 이때 이 num을 passint로 처리하면 뒤에 있는 소수점은 날려버리죠. 날려버려요. 그럼 이걸 pass 플롯을 사용하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왜? 플롯은 실수의 개념, 소수점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들어가는 아이니까. 강제로 인티저, 정수화 처리할 거냐. 플롯,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 플롯 자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수점이 들어있는 형태로 처리할 거냐. 이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이 VW를 계산하실 때는 파스 인트예요? 파스 플롯이에요? 파스 인트로 사용하시면 VW를 계산할 때 픽셀로 전환하시는 순간 이상하게 바뀌겠죠. 왜요? 내가 500픽셀을 예를 들어 500픽셀짜리의 단위를 기준 600픽셀 브라우저에서 VW로 환산하면 이라고 하면은 소수점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소수점을 지운 다음에 픽셀로 다시 돌리면 500픽셀 나올까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400 몇 픽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사이즈가 달라졌잖아. 1픽셀 정도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그 이상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변할 수도 있단 말이죠. 1픽셀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VW 단위, REM 단위에서 픽셀로 전환하실 때는 소수점을 날리면 안 돼요. 픽셀로 되었을 때 소수점이 있는 거는 날려야 되겠지만 다른 단위에 있는 아이에 소수점을 달리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때는 파스 인트가 아니라 플롯. 그럼 어디까지? 앞에 숫자가 허용 가능한 범위까지는 숫자를 뽑아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삭제한다. 온리 숫자만 뽑아내는 기능. VW 뒤에 예를 들어 제가 숫자가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뽑아낼까요? VW 앞에까지 숫자로 변환할 수 있는 것까지만 뽑아내고 끝나는 A예요. 얘는 결국엔 파스, 변환이 가능한 부분까지만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숫자로 처리하는 기능이다. 파센트는 정수로, 파스플롯은 실수로.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수치 단위 계산하는 거 쓸까요? 안 쓸까요? 굉장히 많이 쓰겠죠. 안 쓸 수가 없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신 아이는 앞전에 우리 몇 번 해보셨던 적이 있는 함수들입니다. 이번에 보실 함수는 처음 보실 함수기는 해요. 여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sum. 함수 말고 변수로 그냥 쓸 거예요. 다이렉트로. 5 더하기 5의 결과는 뭐죠? 단순하죠? 그럼 이렇게 하면 결과물이 뭐죠? 5, 그쵸? 이렇게 하면 결과물이 뭘까요? 55입니다. 똑같이. 근데 뭔가 좀 이상한 점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다운표를 삭제하면 5 더하기 5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그냥 문자잖아요. 그냥 문자잖아요. 이 자체가. 그거를 감싸버리면 결과는 안에서 자체적으로 강제로 지가 알아서 숫자 처리하고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얘는 강제로 문자 형식을 숫자로 치환하여 임의 계산까지 완수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타입스크립트가 나온 시점, 현 시점에서는 타입의 체크에 대해 중요성이 있기에 다소 쓰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변수 n은 4 나누기 3. 값 나오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뭐 4 나누기 4 똑같이 해도 돼요. 뭐가 되든 관계없이 썼을 때 이거에 대한 답은 1. 7 나누기 7은 1이잖아요. 몫이니까. 얘의 답은 난 연산은 해야 되잖아요. 숫자로 뭔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앞에 건 뭐예요? 문자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타입스크립트가 나온 거예요. 정식적인 이유가.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에러여야 되는데.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것을 값이 난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를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난이 뭐예요? 숫자인데 숫자잖아요.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알 수 없는 형태로.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상하네요. 1리터네요.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4로 한번 나눠볼까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치환까지 지가 알아내네요. 빼볼까요? 음, 자, 일단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긴 한데 한 번 더 좀 찾아보긴 하겠습니다만 원래 문자에서 문자를 계산을 할 때는 곱하기를 하든 나누기를 하든 빼든 연산이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하죠. 근데 희한하게 지금 보시면 연산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당황을 했는데 다녀야 되는데 참 희한하군요. 암묵적으로 따옴표를 갖다가 그냥 계산하는 형식으로 스스로 치환을 해버리네요. 음, 조금 더 저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제가 당장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음, 어, 일단 그 얘기는 먼저 드릴게요. 여기 위에 타입스크립트가 나온 거는 이런 문제들, 형 타입이 잘못 써놓은 아이들을 계산을 해버리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희한한 여러 가지 경우를 만들어내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저도 지금 처음 본 형태이긴 하지만 이렇게 쓸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저는. 자, 그러므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여튼 이게 아니라 지금 어쩔 수 없이 좀 다르게 쓸게요. 자, 여기다가 C라고 써볼게요. 문자 C. 앞에가 뭐 숫자 7이 되든 8이 되든 뭐가 되든 관계없이 계산을 하면 어쨌든 결과는 NaN이 되죠. 자, 동일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확인하셔야 되는 건 자, N REL이라고 하나 쓰고요. is none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is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거 맞아 아니야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is라는 이런 자체 함수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가 등등등 있는데 is라는 이름이 딱 들어간 순간 이거 난이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거 난이 떴잖아요. 콤마 아이고 콤마 n REL true 난 맞잖아요.
궁금하니까 한 번 더. 자, 문자를 연산을 했, 숫자 형태의 문자를 연산을 했을 때 결과치를 NaN을 뽑아내지 않는다는 건, 저도 이번에 좀 알아냈습니다. 어쨌든, 좀 더 찾아보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요거는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네요. 자, JS에서 에크마까지는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형태지만, 어쨌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NaN 똑같고요. 2로 바꿨을 때 똑같네요. 자, JS에서 문자 형태의 숫자는 기본 연산이 된다. 단 플러스 형태는 연결로 처리된다. 일단 이렇게는 꼭 기억을 하자고요. 자,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실제로 써먹으실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긴 하겠지만, 자, 예를 들어 여기 변수가 하나 있고요. 변수에서 스페이스라고 하나 쓰겠습니다. 그리고 따옴표를 하나 한 칸 띄워놓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자, 콘솔 요구를 통해서 스페이스 확인하시면 값 뭐 나오겠어요? 말 그대로 스페이스 한 칸만 딱 뜨겠죠. 덜렁. 자, 근데 이걸 제가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엔코드 S는 엔코드라고 쓰고요. URI 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혹시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파일명 띄어쓰기 하지 마시라고. 띄어쓰기 하면은 거기 띄어쓰기 형태는 어떻게 바뀐다. 기억나십니까? 알 수 없는 문자로 바뀐다. 그 스페이스를 썼을 때 알 수 없는 문자열이 뭐냐? 결과물 encode URI라는 형식을 통해서 여기 있는 스페이스를 띄우면 강제적으로 인코딩 변환시킵니다. 그 변환된 코드 결과물이 얘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 여기 인코드 변환했습니다. URL 아니에요. URI예요. 자, 그럼 URI란 무엇이냐? 자, 제가 방금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요렇대요. 유니폼 리소스 아이덴티파이어. 뭔 뜻이에요? 그냥 유니폼 말 그대로 어떤 틀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인터넷 식별자래요. 근데 어떤 식으로? 현재 웹의 기본 표준의 인코딩 방식이 뭐예요? UTF-8 방식으로. UTF-8 형식으로 강제로 바꾸는 형태를 말하는 걸 encode URI라고 합니다. 자, 인터넷에서 식별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함수라고 하고요.
단 조건은 있어요. 인코드 URI는 실제로 우리가 쓰는 알파벳 숫자 같은 아이들은 변환할 수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A라고 써요. 어떻게 변환이 될까요? 그냥 A예요. 세미콜론 써요. 어떻게 바뀌어요? 세미콜론. 자, 그럼 요거는 n% 기호는 n%. 그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미음 쓰면 변환이 되겠죠. 한글 미음은 이렇게 생겼대요. 만 쓰면 이렇게 생겼대요. 이런 뜻이에요. 가끔 인터넷 주소창에서 보면 여기 위에 한글로 써있다가 카피에 딱 붙이는 순간 한글이 아니라 이렇게 글자 바뀌거나 하는 경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컨트롤 C 복사 누르는 순간 변환이 되는 거죠. 식별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꽤 많은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실제로 이렇게는 변환할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제 이런 것들도 일부 변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외운다라기보다 이거는 저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는 기능이에요. 이것들은 전부 다. 엔코드 URI이긴 한데 그거를 컴포넌트라는 아이로 쓰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름만 봐도 아시겠지만 엔코드 URI와 이름이 똑같네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컴포넌트라고 써 있습니다. 컴포넌트가 뭐예요? 많이 보셨잖아요. 좋다. 자, 컴포넌트 뭐예요? 띵. 요소. 어떤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즉, 이런 아이들, A부터 Z까지, 0부터 9까지, 이런 아이들까지 전부 다 바꿔줘라 하는 거예요. 문자 형식을 모두 변환해주는 기능입니다. 당연히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변환 불가능한 형태도 있습니다. 텍스트라고 보긴 사실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몇 가지는 빼고요. 그럼 여기다 똑같이 콘솔로 한번 찍어볼까요? 변수 URL은 여기다가 다운표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문자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http://naver.com 이거를 다 엔코드라고 써서 엔코드 URI라고 씁니다. 일단 콘솔 로그에다가 코드를 담을 건데 URL을 그대로 담으면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바뀌는 게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왜? 위쪽 거 썼잖아요. 위에 거. 알파벳 슬러시 얘네들은 변환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컴포넌트로 바꿔버리면 바뀐다는 거죠. 바뀌는 형식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 희한하게 영문에 들어가는 알파벳은 마찬가지로 변환이 안 돼요.
A부터 Z까지와 소문자 A부터 Z까지는 마찬가지 변환이 안 됩니다. 혹시라도 1, 2, 3, 4 써보시면 마찬가지 들어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0부터 9까지도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특수문자 몇 개를 변환해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거를 딱히 쓸 일이 사실은 없을 거예요. 위에 거도 쓸 일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는데. 자, 근데 가끔씩 이제 우리가 가져오는 주소들은 알게 모르게 저렇게 변환이 돼서 가져오는 주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거를 우리나라에서 좀 쓸 수밖에 없는 게 혹시 한글 인터넷 주소라고 아세요? 한때 굉장히 많이 붐이 있었던 주소인데 이름이 네이버면 네이버닷컴 뭐 될라나? 네이버.kr 이런 식으로 안 되네. 자, 뭐 여튼 그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여기 삼성전자 이렇게 주소를 써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예시가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사실 인터넷으로는 그런 주소를 못 가지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걸 개발을 해서 해놓은 건데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쓰기가 좀 불편한 거는 아이디어는 정말 획기적으로 좋은데 쓰기가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대로 주소를 가지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변환해서 쓰는 거예요. 변환해서 쓰는 거고 우리가 확인할 때는 우리 시각적으로 보일 때는 주소장에 한글로 띄워주게 하고 또 실제로 이동할 때는 특수문자로 다시 변환해가지고 돌아가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줄 때는 한글로 제대로 띄워주게 하고 영문할 때는 다시 하게끔. 그럼 두 개 기능이 다 필요하겠죠. 변환하는 건 인코딩, 복원하는 건 디코드. 그죠? 또 디코드, URI, 컴포넌트. 뭐 이런 아이들이 존재하겠죠. 자, 굳이 제가 안 해봐도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만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기능들 중에 하나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변수 코리안 자, 대한민국이라고 썼습니다. 예를 들어 .kr 뭐 이런 주소가 있다고 칠게요.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다가 콘솔 로그를 통해서 KOR이야 코리아라고 쓰면 뭐 독도닷컴 같은 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N을 뺄게요. 자, 그러면 나오죠. 주소는 없네요, 실제로는. 자, 그러면 인코딩을 해서 변환해 보겠습니다. en 코리아는 엔코드 URI 코리아 라고 쓰면 변환된 코리아의 이름은 이렇게 바뀌겠죠. 복사하면 이 주소로 카피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주소창에 복사해가지고 카페 하나 다른 데 옮길 때 많이 보신 형태예요. 그럼 나는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 보여줄 때는 한글로 다시 바꿔서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D 코리아는 디코드 URI를 통해서 엔코리아라고 걸어주고 그 다음에 콘솔로 다시 찍어주면
다시 복원돼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엔코드 URI의 복원 기능,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엔코드 URI의 컴포넌트의 복원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